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근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회원의 재테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직장에서 세무 업무를 10년 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심심찮게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오는 분이 들어있어서 제가 오늘은 또 요즘 각종 또 은퇴 후의 삶이 있다 보니 또 자격농지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또 간혹 그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농지에 대해서 8년 어떤 농사 지으면 나중에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이 뭐 있냐 그럴 때 양도소득 비과세인데 또 비과세 적용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또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의 재테크로서 양도소득세 8년 자격농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요건을 보면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데 69조에 나옵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농지를 양도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라고 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요건 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한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란 말은 첫 번째 요건 농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이죠. 만약에 이 시란 말은 우리 광역시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라든지 양산시라 그런 걸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구는 잘 아시고 구는 뭐냐면 자치구를 말하거든요. 서울은 용산, 중구, 울산 같은 경우는 북구, 중구 이같이 구 안의 지역에 논의 지역이 그런 논 지역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구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에 북구에 사는데 그럼 내가 중구에 사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구 군 안의 지역은 가능하다. 울산에 따진 경우에 논이 북구에 있고 내 집이 중구다. 그럼 서로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능하고 또 울산의 북구에 연접한 중에 경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주. 그러면 이 경주의 땅도 연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되고 또 세 번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비록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30km면 직선거리 30km 이내면 괜찮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울산이고 만약 포항이다. 포항에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직선거리로 만약에 30km 가능하다라고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직선거리를 따질 때 30km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경계지역을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울산 북구면 북구가 경계에 있고 내 주거가 여기 있고 포항에 이렇게 있다면 이 경계를 말하느냐? 그건 아니라 경계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주거지와 논에 대한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따져보면 이 논하고 이 따지가 30km를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해당 시구 군 안에 농지가 있거나 또는 연접한 지역이 있거나 또 30km 이내면 그런 지역에 논이어야 된다. 내 주거지로부터 이와 같이 이런 일정한 바운드리 내에서만 혜택되지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논은 살 때 잘 사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보면 경작은 두 번째 요건은 경작을 해야 된다. 어떻게 경작을 해야 된다고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의 농작물이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상시 종사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농사는 자기가 직접 지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농지에 자기가 힘들면 2분의 1 이상은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이거는 경작은 크게 문제되지 아니한데 요즘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다 나타나니까 몇 년 촬영 한동안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8년 자격농지인데요. 농지 중에서도 어떤 농지냐 보면 그때 8년 제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8년인데
그런데 이 농지가 어떤 농지라도 다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양도를 현재 해당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또 시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구는 제하고 언면적 제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에 있는 중에서 주거지나 상업지, 공업지에 안에 있는 농지는 이거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괜찮은데 3년이 지난 농지는 아무리 자기 농지해도 안 된다. 만약에 처음에는 만약에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었다가 이어지기 편입되면 어떻게 되냐? 편입되기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만약에 8년 이내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편입지역이 3년 지나면 안 된다라 바로 그런 거죠. 그럼 참고로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용도가 뭐냐면 우리가 법에 용도지역을 크게 4가지를 나누거든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나누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해당 지역이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 나오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라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규제 이용하기는 토지 이용 확인을 때 보면 어떠한 토지든 반드시 해당 용도 지역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냐, 이와 같이 참고로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보존지역이냐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시지역에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또 반드시 표기하도록 있고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는 용어 중에 뭐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 같은 경우 1종 전용, 2종 전용, 뭐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역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와 같이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에 있는 노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 잘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경작기간 계산시 중요한인데 여기서 그러면 경작 통상 8년 동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속받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상속기간을 이제 전 피상속인의 경우를 만약에 반영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7년 동안 농사 지었다가 내가 상속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가 1년 이상 상속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농사 지으면 이와 같도 이 부모님이 농사 지은 기간도 포함해 준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는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버님 농사 짓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만약에 또 농사를 짓고 그러면 이걸 내가 상속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농사 지은 거, 엄마 농사 지은 거 다 포함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아버지가 농사 짓고 내가 이거 상속받았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농사 지은 건 포함 안 되고 아버지가 농사 지은 거는 포함해 준다. 경작기간을. 근데 아까 말한 배우자적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상속받았다. 또 엄마가 농사 짓고 아버지가 상속받았다. 요거는 부모가 농사 지은 거는 내가 바로 경작기간 8년 계산할 때 포함해 준다. 바로 그런 내용이 이런 되고 또 이것도 중요한 거는 거주 요건은 동일해. 아까 말한 대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같은 시구군에서 또 연접한 지역에서 30km 내에서 거주했을 때 그때 1년 이상 경작하면 봐준다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예는 뭐냐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봐준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비록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만약에 8년 동안 자기 농지를 했다. 이걸 내가 상속받았다. 이것을 3년 내에 팔 경우에는 비록 내가 경작을 안 하더라도 요거는 3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미 다 8년 자격 농지를 혜택 본 상황에서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그것도 혜택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 팔면
혜택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여기 중요한데요. 뭐냐면 아까 8년 자격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8년 동안 농사 지은 게 있어는 그런 양도소득이 있다고 봐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자격이잖아요. 스스로 농사 지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격이라고 스스로 농사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자가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농사 지었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또는 사업하는 사람 등등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얘가지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췄다. 만약에 내가 사업소득금이 있거나 근로자가 총 금액 사업소득과 근로자 총 합계액이 3,700만이면 이한 경우에는 안 된다.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일한 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뺀다. 예를 들어서 내가 8년 채웠다고 좋다고 했는데 어떤 기간에 내 급여가 만약에 3,700만이 넘었다. 또 사업소득 금액에 합해서 넘었다. 그럼 그 기간을 뺀다는 거죠. 그죠? 그 기간 빼고 8년을 계산한다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소득은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사업소득이 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어떤 사업소득이 결손이 났다. 1,000만 원 받고, 만약에 근로자가 소득이 만약에 뭐 4,700만이다. 그럼 뭐 계산을 합하면 그럼 뭐 3,700만 원이잖아요. 뭐 그럼 해당되느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럼 마이너스인 경우는 0으로 보는 거죠. 0으로 보고 나머지 요것만 계산해서 총 근로자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자, 그러면 만약에 사업소득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떤 소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또 마이너스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따져보는 거죠. 매출액을 따져봐서, 만약 광업, 도매,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사업하는 경우는 3억 원이 넘으면, 비록 마이너스 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이 넘으면 또 안 된다. 또 제조업,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기타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매출액이 이렇게 넘으면 이런 넘는 해당 기간이 있을 경우는 그 기간은 뺀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8년 자격농지 채웠다고 딱 했는데 어느 저게 투자한다이죠. 투자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잘 보셨나요? 회원의 재테크 자격농지 8년 자격농지 했을 경우 비과세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뭐 세법을 알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뭐 8년 자격농지를 은퇴 후에 내가 뭐 농사를 지어서 양도소득 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 보기 위해서 내가 논을 살려고 했을 때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지역이다 그러면 안 된다. 즉 주거지역이나 아까 말한 대로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안 된다라고 좀 잘 살펴보시고, 또 8년 동안 자격농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인접 또 구역도 중요하거든요. 뭐 해당 내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뭐 해당 거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30km 직선길이 30km 또 연접한 지역에 있는 어떤 논답을 농지를 사임한 그런 혜택이 있지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점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의 재테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